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년 연장 문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긴다고 해서 법적 정년 65세를 원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현실 속에서 노사가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로 전 중소기업 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나오셨고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 또 김규용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수급 개시 연령보다 앞당겨서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예정된 시점보다 앞당겨 받게 될 경우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찍 당겨받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입에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그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 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그다음에 우리가 퇴직하는 연령, 이 시기를 맞춰야 소득 공백이 없다라고 이제 해서 그 이유도 하나가 이제 정년 연장 해야 되는 이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찍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더더욱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은퇴를 하게 되면 63세에 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2033년이 되면 65세에 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든요. 지금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으니까 네. 최소 이제 3년에서 5년까지 소득이 없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소득 크레바스가 등장해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더더욱 지금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인데 이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건 알지만 내가 이제 소득 공백이 있다는 거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당겨서라도 받아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년 연장의 당위성이 충분하다 이런 뭐 주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령자 즉 60세 이상의 그 소득 크레바스 해소를 위한 계속 고용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공감하는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이제 그러면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선별 재고용 또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법적 의무를 주어서 강제 고용 방식으로 할 거냐. 이 쟁점이 남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고령자 소득 크레바스의 해결 그 책임이나 주체를 누구에게 지울 거냐. 그러면 기업에게 지울 거냐 아니면 정부가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문제인데 뭐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고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책임을 전적으로 이제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퇴직 연령 지금 전형은 60세지만 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소득 공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사실상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으로도 어쨌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생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노무사시니까 그런 분들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도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고. 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는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정년 연장에 뭐 크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실제 기업의 수요와 필요로 하는 역량에 맞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일자리 매칭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행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제 중소기업의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될지는 의문이고요. 지금 뭐 경제 매칭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예. 지금 또 산업 전환이라고 해서 필요한 디지털 전환, 또 탄소 중립과 같은 어떤 산업 전환에 따른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칭이 안 돼서 지금 결국 이제 뭐 희망퇴직이라든지 어떤 뭐 정리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정년 연장이 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는 말에도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이제 올해 내내 노동계 또 경영계의 아주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그 정년 연장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파트는 60세까지 정년이 되게 보장된 그런 안정된 일자리에 있어서 대기업 노동자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거죠? 주로 이제 일차적으로? 대기업과 이제 공공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는 대략 한 22%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약 80% 정도의 취업자들은 사실 이 정년 연장과는 크게 무관한 어떤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분들도 적용받는 사업체도 있을 거고 아닐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몇 세까지 근무하세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100인 이상 이런 기업들은 네네. 정년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굉장히 높고요. 거의 뭐 대기업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뭐 80% 90%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조금 작아지면 정년제 도입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소기업도 규모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중소기업들도 정년제를 도입한 기업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뭐 인력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고령자들을 고용하려는 그런 어떤 필요는 있죠. 필요는 있는데 안 문제는 가세요? 예? 안 가세요? 고령자들은? 고령자들이 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건비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고령자를 필요로 하고 고령자들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사실상 은퇴 후에 다시 재고용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네, 퇴직 전에 그만큼의 보수를 맞춰줄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눈높이 네, 네. 차가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선별 재고용 또는 퇴직하고 재고용 이런 방식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한 86% 정도로 이제 그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전 임금을 그대로 주면서 계속 고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까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미스매치 그 부분을 아마 네. 본부장이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올해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건 시대적 화두일 수도 있는데 AI가 도입이 이제 확산되면서 뭐 미국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던데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을 인공지능 AI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미국은 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니까 특히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저렇게 감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은 미국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저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노무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무조건 이렇게 오래 다니게 하는 이런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 일자리의 매칭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어떤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단순히 정년을 법으로 연장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현장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정년을 법으로 연장했을 때 그 조직의 어떤 비효율성, 이른바 이제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어떤 연차는 차서 이제 임금 급여 자체는 높지만 네. 실제 실무 역량이 좀 부족해서 실제 일에서는 좀 배제되는 이런 유휴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아직도 연공서열 위주로 이제 급여가 책정이 되니까 나이가 쌓여서 약간의 이제 능력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고연봉을 받고 있는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AI가 도입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관련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에 있어서 영향이 AI로 대체가 빨리 되는 직종과 혹은 이제 AI가 오히려 보완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려주는 직종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IT 업계에서는 이제 전격적으로 뭐 해고의 바람 등이 크게 불고 있고
출판업계나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들에 있어서 또 해고 사례들도 최근에 많이 일자리 급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교육 서비스나 이쪽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네. 이것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용에 대한 예를 들어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런 AI 같은 것들로 대체하려는 욕구도 커질 것 같아요. 인건비 부담을 계속 떠안느니 어떻게든 AI 쪽으로 대체하는 게 더 경영상으로 보면 효율적이니까 뭐 이런 기류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 활용도가 높은 그런 일부 뭐 예를 들면 뭐 전문 서비스직에도 지금 AI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시대에 그럼 잠재력을 가진 청년 세대를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경험을 가진 고령자 세대를 고용할 것인지 이 문제는 결국은 기업의 경영 전략과 관련된 뭐 인사 노무 전략에 따른 어떤 선택권 그 재량에 따른 문제지 이거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가 되다 보면 그 IT 활용 능력이라든지 변화에 적응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청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고령자를 이제 강제적으로 고용할 경우에 우리 노동법상으로는 해고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해고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치 전환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임금 조정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이런 AI 시대의 추세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AI와 함께 꼭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취업자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단 2019년까지만 해도 40대가 우리가 경제 허리다 해가지고 노동시장에서 40대 취업자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9월 달에 노동 통계에 따르면은 60세 이상의 이제 근로자가 50대를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 인구가 전체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진 거죠. 근데 이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허리가 되어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금 711만 명, 50대 취업자는 671만 명으로 40만 명 정도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더 많아요. 근데 60세 이상 취업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고용 현장에서는 적절한 어떤 보호 조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냥 단순하게 정년이 됐으니 다 나가라.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생산력이 있는 분들도 현장을 다 떠나야 되는 강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거를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혹시 노사 간의 합의로 인해서 좀 필요한 인력들은 재고용할 수 있는 필터링이 아직 안 돼 있나요? 이제 가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호봉급 제도 네. 이게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없는 특수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연차가 쌓이면서 연봉이 너무 크게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에 비해서 너무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 보니까 60세에서 여기서 멈춰야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 대비 너무 높은 임금 부담이 연봉을 너무 되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쓸만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는 경우도 그렇죠, 네.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임금 조정이 같이 가면서 이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텐데 현재의 이 고용 문화 그리고 그 법적인 제도 상황에서는 임금을 계속 올려주면서 고용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60세에서 정년으로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보내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도 아까 말씀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존에는 40대층이 경제 허리층이었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고용이 그 연령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네. 함에 따라서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급여를 주는 만큼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생산성을 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좀 고민이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5세 정년 연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을 좀 모아고 정리해서 세 가지 방안이 얼마 전에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시기와 그 연령을 조정을 해서 언제까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못해서 버벅거렸습니다. 화면 보시면 명확합니다. 뭐 2년에 한 살씩 연장하는 아니라든지 아니면 62세까지는 3년에 한 살, 64세까지는 2년에 한 살씩 연장, 뭐 3년에 한 살씩 통으로 연장한다. 뭐 세 가지 안이 기본적으로 나왔고 최근에 민주연구원에서는 이 안이 가장 적절하다. 뭐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 나온 세 가지 안들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세 가지 안. 이제 저거는 이제 그 정년 연장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시기나 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국민연금 수급 연령 뭐 이런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제 고용을 하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건비 부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청년 고용 등 뭐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 해소 방안을 고려할 때 최대한 늦춰서 잡는 게 시행하더라도 시기는 가장 최대한 늦춰서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대한 늦춰서요? 그러면 네네. 3안이네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굳이 이제 세 개 안 중에 선택하자면 그런 아닌데 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시기나 단계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정년 연장의 방식. 결국 그것은 임금 조정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세 가지 안 중에서. 네, 저 소득 크레파스를 생각하면 2033년도에 이제 65세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1, 2, 3안은 사실 어느 쪽도 그것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란이 이제 2036년도에 65살을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2033년도에 연금이 65세 수령하는 것에 비한다면 이란 또 이미 늦은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득 크레파스 문제를 생각하면 이란, 이안, 3안 다 사실은 되게 미흡하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매해 한 살씩 2027년부터 매해 올려가야지 2033년에 정년 65세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임금 재조정에 대해서 노사가 어떤 정도의 타협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년 연장에 있어서는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이제 2년씩이든 3년씩이든 늘려갈까의 문제인데 저희와 가장 유사한 사례가 사실은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무려 2006년도에 65세 정년 연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살씩 해서 15년에 걸쳐가지고 2020년 전후로 해서 이거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씩 해서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65세를 안착시킨 그런 사례인데 이것이 뭐 일본에서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65세 정년이 큰 무리 없이 기업의 어떤 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안정적인 노인 고용이 창출되는 방식 같다라고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속도 그게 2안이 될지 3안이 될지 우리가 이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겠습니다만 뭐 적절한 속도에서 선택이 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건 이제 단순히 이제 언제까지 어떤 속도로 65세를 연장하냐 이제 그거를 이제 차등을 둬서 이제 세 가지 안으로 제시를 한 건데 이제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뭐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안들은 여기에서 이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소 좀 경영계 불만도 여기 제기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노동계의 안을 충분히 만족시킬 그런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노무사님께도 의견 네. 듣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당에서 지금 세 가지 안 중에 지금 두 번째 안을 뭐 합리적이라고 이제 선정한 데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감은 되고요. 근데 이제 반드시 좀 포함돼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이제 기업이 임금을 조정할 때 이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네. 이제 정년 연장에 따른 정년 대상자에 한해서만큼은 어떤 임금 체계 개편을 할 때 어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좀 완화해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또 청년층의 어떤 고용의 어떤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두 번째 안이나 뭐 세 번째 안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이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시행해 나가면서 그러한 어떤 청년층 고용의 어떤 부작용들을 정부가 좀 분석해서 만약에 거기서 부작용이 나온다 하면 그러한 단계적 시행 시기도 좀 늦추거나 조정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최초안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완성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보완적으로 세부 안들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경영계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퇴직 후 재고용 이 부분을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노동계는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고 이게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될까 모르겠어요. 65세 연장 여부를 떠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소용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까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은 그 이제 재고용 방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계속 선별 재고용 또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을 해왔고 노동계에서는 아니다 법적으로 강제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게 타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근본적으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예. 미국에서도 그래서 정년 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네. 결국은 그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산성 대비 임금이 적정하다 그러면 나이에 불문하고 이제 계속 고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결국 선별 재고용 또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뭐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뭐 정년을 연장해도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뭐 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서는 또 지불 여력이 좀 취약하잖아요. 대기업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면서 고용하기는 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인력난보다도 인건비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한 87%가 중소기업 80%가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사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임금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네. 만약에 뭐 정년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그러니까 연금급 임금 체계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임금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구조고 그 상태에서 60세 이후에 그 60세 이전에 받던 임금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임금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상 그 임금 체계를 바꾸려 그러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안 되면은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뭐 임금 피크 제한 이런 것들이 도입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그냥 의견 청취만 하고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다만 대상은 그 연장이 되는 그 고령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예외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있습니다. 노무사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좀 권한을 준다라든지 예. 일종의 절충안들을 이제 계속 제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현실 타당하다고 보세요? 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제 임금 조정에 대한 이제 기업의 어떤 자율권이 좀 부여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어떤 정년 연장의 직접적인 이제 수혜 계층이 어디일까 보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로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그렇죠. 정규직 이쪽으로 집중해서 혜택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 노동조합의 어떤 근로자들의 결속력이 이미 강하게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싶어도 사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을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요건에서 어떤 의견 청취 요건으로만 좀 완화를 해도 기업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노동계에서. 예, 일단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좀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법제화하는 부분이 뭐 논의가 지금 해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법제화가 돼야만이 기업이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청년들이 또 좋은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취업문 자체가 좁아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호봉제에 대한 걸 굉장히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잖아요. 고령제에 한해서 정년 연장이 그러니까 물론 되는 고령제에 고령제에 한해서지만 먼저.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정말 이제 어렵죠. 난제인 건 알겠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거 노동계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년 연장을 그러면 이제 포기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가 저희가 유일하게 사실 참고할 만한 사례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제 재고용을 할지 아니면 정년을 아주 폐지할지는 각자 사업체에서 또 산업 환경에 비추어서 알아서 선택을 해라. 그런데 이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수입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 기존 임금 대비 70% 미만으로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이 한 10에서 한 25% 정도를 정부가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재고용을 촉진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하고 정년 연장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재고용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노동자들의 어떤 그 임금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일부분을 보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타협을 봤던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런 국가 채무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또 정부 세금을 쓸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서는 이제 논란이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통해서 이 양쪽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법적 전년 연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정년은 60세인데 52.9세 평균 퇴직 연령입니다. 그죠? 아까 현장에서는 65세로 정년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노무사님 생각이 들어요. 예, 나는 그렇습니다. 50세 넘으면 회사에서 밀려날 걱정을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희망퇴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50대 초반에 밀려나는 게 현실인데 60세인들, 65세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처럼 좋은 일자리라고 이제 치부되는 부분이 아닌 이제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일자리 또는 이제 퇴직 후에 어떤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비정규직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년을 늘리는 이 효과가 과연 이제 노동시장 전반으로 좀 온기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이제 계층에게만 집중돼서 혜택이 갈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 그 이중 구조의 이 격차가 지금 뭐 20년 넘게 뭐 해결되지 않는 사실 그런 난제인데 그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정년 연장의 효과가 과연 조기 퇴직이나 어떤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효과로 좀 가름할지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년이 65세로 늘게 되면 교수님 퇴직 연령이 좀 늦춰질까요? 52.9세에서 예를 들어서 한 55세로 는다라든지 뭐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게 2013년도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은 2016년도고
그때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55세가 정년이었을 때는 대개 40대부터 이제 소위 인생 이모작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 55세에 나가면 무언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60세로 정년이 바뀌면서 그 준비하는 시기가 50대 초반 중반으로 조금 이제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50대까지는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제2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65세로 우리가 그게 정년 연장이 됐던 이제 재고용 방식이 됐던 이제 안정된 일자리가 확보가 된다면 제2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시기도 그보다 5년 전인 60 초반 정도로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현재보다는 어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는 걸 지금 피할 수가 없는데 네. 최소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여유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 근로자들 어떤 근무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어떤 이 근로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년 연장 5년 이것은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1차적인 혜택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 대한 노동자들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온기가 다 중소기업까지 퍼질 것이냐 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60세 법 정년 연장, 정년 의무화를 했는데 50약 3세 실질적으로 퇴직하듯이 65세로 5년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서 임금비 문제로 다시 또 기결되는 거죠. 생산성 대비 적정한 임금 수준을 받는다 그러면 실제 퇴직 연령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의 선택과 그다음에 근로자의 선택이 서로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고용 연령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그 높은 강도의 연공급 임금 체계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60세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질적인 퇴직 연령을 늦추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그동안 60세까지도 높은 임금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고용도 상대적으로 안정됐었고. 네. 근데 중소기업 근로자나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도 불안했고 임금도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양극화의 어떤 원인이 됐던 건데 이 상태에서 임금 조정 없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다. 그러면은 이 양극화가 줄어들까요? 저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60세 정년 연장을 하고 나서 일자리의 양극화라든지 네. 노동자들이 받는 뭐 처우나 급여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네. 하는 게 일반적인 네.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더 벌어질 본부장님께서는 더 좀 양극화가 심화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희 이게 충분히 숙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있죠. 아예 너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 신규 고용에 대한 신규 고용을 줄여버릴 것 같다. 애초에 시작을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 일자리 부족한데 65세 정년 연장은 기존의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던 노동자들에게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벽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논의가 지금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핵심은 어떤 청년의 이제 일자리는 위축되지 않으면서 우리 이제 중장년층의 어떤 그 경험과 어떤 연륜은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는 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봉제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장년층을 한 명을 고용을 연장하게 되면 청년층 거의 한 2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어떤 이런 어떤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충격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세대 간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좀 찾아줬으면 하는 사실 청년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정년 연장에 따른 어떤 생산성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에서도 어떤 인사 적체가 되다 보면 어떤 조직에 어떤 유무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고용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네. 임금 체계 조정에 대한 어떤 노동법적인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이 같이 꼭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네. 한 명의 어떤 고령층을 더 고용했을 때 청년을 2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 뭐 이것은 이제 산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이게 1대2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했을 때 그때가 2016년 전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했던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1,000명 고용자가 1,0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고령층을 1명 더 고용하게 되었을 때 단 0.2명만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또 대기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1명을 더 고용하면 청년 고용이 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2명까지 이렇게 그렇게 과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정년 연장 이후에 이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11.6%의 청년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것이 너무 침수 붕대 형태로 과장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냉정하게 기업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돼서 총액 고용 인원을 100명이었다가 120명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120명으로 안 늘리잖아요. 지금 이거 그 얘기 아닌가? 단순 산술이라고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60세에 나가줘야 되는 분들이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할 건 해야죠. 그러면 얘를 총액 직원이 100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도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냐? 라는 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청년 고용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네. 예, 뭐 쉬는 청년이 70만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저는 청년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 고용 문제가. 왜냐면은 그 쉬는 기간이라든지 실업 기간이 늘어나면은 그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그 재취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지면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되겠죠. 뭐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 노동 규제, 경제 규제 등등 일단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고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뭐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규제 완화라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베이비 부모 세대인 부모 세대하고 그다음에 자녀 세대인 MZ 세대, 청년 세대들하고 일자리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네. 결국 그래서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 뭐 그런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좀 먼저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 뭐 단군 일에 그 최대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IT 활용 능력이라 등등 그 어떤 지금 AI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뭐랄까 좀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좀 먼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대학에 계시니까
청년 고용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처럼 공채 형식으로 또 많이 안 뽑고 경력자 위주로 뽑고 하니까 사실 대학생들이 처음 사회 진입할 때 더 취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취업 재수 삼수하는 네. 분들도 많다면서요. 예, 요즘은 이 경력이 있어야지 뽑는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경력 어디서 쌓느냐라는 이제 좀 그렇죠.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었음이라는 이제 인구가 20대에 한 40만 명에 이제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점검에는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아예 이제 고용시장 구직 활동 자체도 포기한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직 활동에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대에 약 40만 명, 30대에 30만 명, 청년층 약 70만 명 정도가 쉬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지금 그 고용 어떤 악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AI 시대로 우리가 빠르게 전환하면서 조금 더 단순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AI가 대체해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층의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청년층 고용을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제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고령층이 과연 이 산업 현장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고령층과 청년층이 상호 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성의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어떤 숙련된 경험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경영의 어떤 전략상의 그 좀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층에도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층은 고령층대로 그 생산성을 현장에서 유지를 하고 네. 그것이 또 청년 고용을 또 끌어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령층이 나가면 청년층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대체 관계로만 쉽게 생각할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은 고령층대로 산업 현장에서 그 역할을 생산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러면서 청년 고용도 크게 위축되지 않은 상태로 늘려갈 수 있는 해법이 뭘까? 좀 어렵지만 그 답을 좀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년층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최근에 그 고용 통계를 보면 40대 취업자가 3년 반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의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경제 허리라고 하죠. 저도 40대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40대군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고용이 이렇게 악화된다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심각한 안 좋은 징후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데 40대 고용 상황은 왜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40대 한창 사실은 이제 일을 많이 하실 그 나이대인데요. 저는 이제 30대인데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40대는 이제 2030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급여 수준이 높고 네. 한창 이제 기업 회사에서 활동을 하실 그런 세대신데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AI 도입이나 여러 가지 산업 전환이 지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이제 그 급여에 맞는 어떤 이제 생산성이나 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공채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했던 이제 그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능력을 본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제는 어떤 그런 실직 압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에 좀 주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제 허리층이라고 하는 뭐 40대, 50대 그런 이제 허리층도 어떤 이런 산업 전환에 맞는 디지털 전환에 맞는 어떤 AI라든지 이런 직무에 대한 심화 교육 이런 지원들을 폭넓게 좀 광범위하게 해서 어떤 꼭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꼭 핵심 인력이 돼가지고 정년 이후까지 계속 재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춰나가는 그런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또 과하게 40대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좀 모순된 부분이 있고요. 뭐냐면 50대나 60대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또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대의 취업률이 75% 안팎에 지금 80% 가까이로 올라갔습니다. 몇 년 사이에. 60세 초반의 고용률도 60% 안팎이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지금 이제 6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대와 60대가 취업자에서 구성하는 비중이 거의 한 과반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0대가 되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고용 현장에 가보면 40대가 예전에는 그 고용 현장에서 가장 중추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단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이제 저 서포트하는 그런 집단으로 좀 내려앉은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젊은 인구가 돼가는 거죠. 요즘에 이제 나이가 한 10년씩은 까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만 그런 일이 현장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산업 현장에서 AI나 디지털 대전환에 직격탄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 40대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남의 일이 아니군요. 10년 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뒤에 노동자들은 과연 정년 연장 혜택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65세 정년 연장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준비, 수기, 절충, 화합, 대통합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과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